안녕하세요. SNS 단골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왜 유튜브가 필수라고 하는 걸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SNS가 유튜브일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0년 8월 자료인데요. 재작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인구나 월 사용 시간이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사용량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플랫폼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사용 중인 플랫폼 4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틱톡입니다. 틱톡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1분 이내의 영상과 재미 위주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숏폼 컨텐츠가 유행인데요. 그 숏폼을 주로 소비하는 플랫폼이 바로 틱톡입니다. 대부분 세로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고 사용자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고요. 국내 사용자도 많지만 해외 사용자가 더 많은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TV입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네이버 TV는 연예인 관련 직캠, 웹드라마, 웹 예능이 주를 이루는 일반 크리에이터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플랫폼인데요. 가입하는데도 타 플랫폼의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영상이 노출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더불어 바이럴 마케팅에 많이 쓰이고 있는 플랫폼이죠. 인스타는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개인을 브랜딩하는 데 유용합니다. 영상 활용으로 보자면 1분 이내에 1:1 비율의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인스타와 같이 지인 위주의 노출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인데요. 역시 바이럴 마케팅에 많이 쓰이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4가지 외에도 더 있고 4가지와 유튜브를 다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접근성이나 영상 관리, 운영면을 따져봤을 때는 유튜브가 월등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그럼 채널을 만들어서 기본 세팅을 할 때 참고하셔야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널명 정하기입니다. 채널명은 너무 길지 않게 정해주시고 채널 이름 자체에 채널의 컨셉이나 주제가 드러나게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하다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리뷰하는 것이 메인인 주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간다는 의미에서 시장하다와 배가 고프다는 의미의 시장하다 2가지의 중의적인 채널명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필과 채널 아트입니다. 채널 아트와 프로필은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채널인지를 보여주거나 심플하게 채널명 정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신다면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망고보드나 캔바 등 무료 디자인 툴 사이트에서 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 업로드 기본 설정입니다. 유튜브에는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업로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제목, 설명, 공개 상태, 태그 등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하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목에 시장하다 회차를 적고 설명란에 업로드 관련 공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으로 묶기입니다. 영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비슷한 주제와 폼을 가진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구독자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영상들을 수집하고 모아보길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대로 영상을 모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 목록별로 묶어서 채널 메인에 게시하게 되면 훨씬 정리되고 깔끔하게 노출되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왜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해야 하는지와 채널 기본 세팅하는 것을 알았으니 영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효율적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일 수 있어요. 촬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편집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업로드나 채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촬영 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정입니다. 효율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프라모델이나 레고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명서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조립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다시 다 분해하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죠. 영상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을 만드는 순서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진 영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해요. 주제를 잡을 때는 대주제, 소주제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뭐 주제접기라고 있어 보이게 써놔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시장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대주제는 전통시장이에요. 소주제는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작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영상을 만드는 순서로 넘어와서 두 번째 순서는 영상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작업이 밀려 있으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고 편집 프로그램이나 영상 소스 등을 다루는 데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 채널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20에서 24시간 정도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촬영은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촬영을 하고 해당 일자의 여행 브이로그와 먹은 매장들의 리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편집 능력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획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 제작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이후의 과정을 편하게도 아주 힘들게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방향성 설정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영상을 만들지 결정한 걸 기반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촬영 장소 이동이나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막은 어떻게 쓸 것인지, 자막의 위치나 폰트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머릿속 또는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잡아봅니다. 기획을 잡는다고 해서 기획에 묶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영상 기획은 추후의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촬영이 원래 기획대로 100%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획 과정에서 편집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의 영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촬영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기획에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에 따라가되 중간중간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그 변수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장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미리 받았던 장소가 문을 닫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촬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기획과 촬영이 영상 제작의 70%라고 말할 정도로 기획과 촬영이 잘 되어 있어야만 편집 단계에서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편집입니다. 앞선 4개 단계보다 이 편집 부분을 걱정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많고 심지어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편집을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4개 단계가 잘 이루어진 상태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방향성에서 본인의 편집 실력과 컨텐츠 제작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편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자막량을 많이 넣는다거나 과도한 효과를 넣게 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과하지 않고 실현 가능하게 기획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편집에 대한 실질적인 팁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영상을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영상을 제작할 때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촬영이 절반 이상이다 입니다. 아무리 기획을 잘 짜고 내가 편집 기술이 뛰어나도 촬영 원본이 좋지 않으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원본이란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신경 쓰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핸드폰으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막에 집착하지 마세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영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자막입니다. 그렇지만 자막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막이 영상의 퀄리티를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독성이 먼저다입니다. 자막을 넣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쁜 폰트로 열심히 정리해서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눈에 들어오고 한 번에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측과 우측의 비교를 해볼게요. 좌측 위는 너무 많은 양의 텍스트를 넣었고 좌측 아래는 가독성이 좋지 않은 폰트를 사용해서 집중이 되지 않죠. 시장하다 스타일의 정리는 우측의 스타일입니다. 내용 중에 뚝배기에 파와 고춧가루를 같이 내고 차는 뭐가 나온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삭제하고 가벼운 정보만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세팅해 둡니다. 네 번째는 촬영은 고화질로입니다. 촬영 스킬이나 편집 스킬이 준비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낮은 화질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고화질로 촬영하신 후에 확대 및 잘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FHD 화질로 촬영해도 확대, 크롭이 가능합니다만 확대하면 화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화질 저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촬영은 고화질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운드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 또한 처음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해요. 같은 영상도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 영상 느낌이 확 달라지고 음성이 들어가는 영상의 경우는 BGM이나 효과음의 크기에 따라 음성에 대한 집중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세 가지와 굳이 장비를 사야 된다면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카메라가 없는데요? 카메라 없어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핸드폰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며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장비가 좋으면 영상의 화질은 좋아집니다만 그 영상의 화질을 커버할 편집 능력과 촬영 능력이 없다면 핸드폰 촬영이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도 없는데 편집은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요즘은 기본적인 자막이나 트랜지션, 즉 장면 전환은 웬만한 편집 어플에는 다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어플은 키네마스터인데요. 굳이 자막을 안 넣는다고 하면 핸드폰 자체적으로 컷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편집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기획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편집에 욕심을 부려서 비싼 프로그램도 사고 장비도 사버리고, 근데 사왔더니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굉장히 힘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편집 실력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많이 질문받는 내용입니다. 검색해보면 유튜브 학원, 편집 학원 되게 많던데 학원에 다니는 게 좋나요? 이 부분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강사분들 간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채널이 2D 모션 그래픽 혹은 3D 오브젝트를 제작하거나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편집적인 스킬이 매우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널에서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편집 기술은 유튜브에서만 찾아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를 산다면 뭘 사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대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디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틀었을 때 듣기 좋고 명확하게 분리되는 오디오를 가진 영상은 영상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몰입도 또한 올려줍니다. 물론 풍경의 소리를 담아야 하는 경우나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영상의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출연하거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는 짐벌입니다.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핸드폰 자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조심 움직이게 되는데요. 짐벌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짐벌을 사실 때는 2축 짐벌이 아닌 3축 짐벌로 구매하셔야 부드럽고 흔들림 없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는 액션캠입니다. 액션캠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액티비티를 즐기는 영상을 자주 촬영하시거나 조리하는 영상을 나의 시점에서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액션캠을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핸드폰용 바디캠 키트를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에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